위대한 영웅이 마왕과 싸우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왕은 거대한 분화구로 그를 짓누르려 하지만 영웅은 땅에서 돌을 집어듭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돌을 던지고 크기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돌은 분화구를 밀어내고 심지어 파괴합니다. 그는 마왕에게 이제 끝낼 시간이라고 말하고 둘은 최후의 기술로 서로 돌진하여 충돌하며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둘 다 한계에 이르지만 계속 싸우고 결국 서로를 찌르며 무승부로 끝나지만 영웅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에 안도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 블레이드라는 이상한 소년이 영웅 학원에 입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친구를 사귀고 싶어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인사를 합니다. 그는 학생들 무리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하지만 그들은 그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가심과 클레이 그리고 클레어와 제시카를 만납니다. 그는 그저 친구를 사귀려고 왔다고 설명하자 클레어는 그가 그들의 친구가 되고 싶은지 묻습니다. 블레이드는 이미 4명의 친구를 사귀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즉시 동의합니다. 그때 1등 학생인 어니스트 플레밍이 나타나 소란의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전에 본 적이 없다며 블레이드에게 누구냐고 묻습니다. 클레어는 그가 전학생이라고 설명하지만 어네스트는 아카데미가 영웅 지망생만 받아들이고 보통 늦은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상하게 여깁니다. 블레이드는 친구를 사귈 목적으로 왔을 뿐 영웅이 될 의향은 없다고 말하고 이에 어네스트는 그의 결의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블레이드는 개의치 않고 교장 선생님 사무실로 안내해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무실에 들어가고 어네스트는 교장 선생님 대신 왕을 보고 놀랍니다. 그녀는 왕 앞에 절을 하지만 블레이드는 무심하게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녀는 블레이드의 무례함을 용서해달라고 왕에게 부탁하고 왕은 그녀가 수석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왕은 자신이 새로운 교장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알리고 어니스트는 왕에게 열광하지만 왕은 블레이드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며 그녀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어니스트는 블레이드가 왕과 어떻게 친한지 궁금해하며 속상해하지만 블레이드가 위대한 영웅이고 왕이 그의 힘을 되찾도록 돕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블레이드는 마왕이 사라졌으니 더 이상 필요 없다며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왕은 그를 위대한 영웅이라 부르며 그의 힘 회복을 돕겠다고 고집합니다. 훈련장에서 어니스트는 블레이드를 보고 놀라며 고급반 수업을 받고 있다고 말하지만 블레이드는 이미 하급반 시험을 치렀고 그들에게 합류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고급반에 들어왔다고 비난하며 그의 냉담한 결의 때문에 학원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블레이드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에 진심이라고 말합니다. 블레이드는 주위를 돌며 모두에게 자신을 소개하지만 어니스트는 그에게 자기 말을 들으라고 소리칩니다. 블레이드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듣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검을 뽑아들고 그러지 말라고 하며 결국 벽을 부숩니다. 한 소녀가 강사가 모두 모이라고 했다고 말하자 블레이드는 소녀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소녀는 자신을 소피라고 소개하고 블레이드는 그녀를 만나서 기뻐하며 어니스트는 강사를 불러 블레이드의 실력을 시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강사는 오늘 다른 계획이 있다고 말하지만 어니스트가 그를 압박하자 결국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마법이 부여된 갑옷을 입힌 마네킹을 설치하고 어니스트는 모든 상급생들이 그것을 베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블레이드에게 고급반이 무려 3레벨이나 차이가 난다며 모두에게 실력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이드는 검에 바람을 두르는 기술을 사용하며 실력을 조절하여 용살검 기술을 시전합니다. 마네킹은 산산조각나고 벽까지 파괴됩니다. 검은 부러지고 어니스트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엉망진창인 것을 보고 자신이 모두 날려버렸다는 것을 깨닫지만 여전히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휴식 시간에 블레이드는 어니스트 옆에 앉아 친구들을 불러 함께 앉자고 하지만 친구들은 거절하고 블레이드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합니다. 어니스트는 그 자리가 그녀가 예약한 자리라며 모두가 그녀를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블레이드가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동안 어니스트는 자신에 대해 했던 말을 취소하려 하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그녀의 도움에 감사하며 함께 식사를 했으니 친구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친구가 되어줘서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날 저녁 어니스트는 블레이드를 생각하며 첫 친구를 사귀었다는 기쁨에 젖어 있지만 갑자기 그녀의 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회상 장면에서 어린 어니스트가 악마의 검에 다가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 목소리가 그녀에게 굴복하라고 명령하고 그녀가 검에 손을 대자 머리카락이 붉게 변하고 그녀는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파괴하라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녀는 레오나드라는 소년과 결투를 벌입니다.
레오나드는 창을 들고 그녀에게 돌진하지만 그녀는 공격을 가볍게 막아내고 그를 날려버립니다. 이번에는 소피가 그녀와 싸웁니다. 소피는 어니스트와 호각을 다투지만 불꽃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하자 멀리 뛰어 도망가며 패배를 인정합니다. 어니스트는 블레이드와 싸우려 하지만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쓰러집니다. 블레이드는 그녀를 의무실로 데려가고 의사는 어니스트가 저주에 걸렸다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니스트는 의식을 되찾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무서운 짓을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블레이드는 그녀가 그냥 의식을 잃었다고 말하고 의사는 더 오래 쉬라고 조언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일어나 즉시 떠나려고 합니다. 의사는 반대하지만 블레이드는 자원해서 그녀를 돌봐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이드가 그녀를 안고 다니지만 다른 학생들을 보자 그녀는 스스로 걷기 시작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말하지 말라고 블레이드에게 부탁합니다. 블레이드는 학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아스모데우스라는 악마의 검에 대해 알게 되고 그녀의 검의 비밀을 알고 있다며 어니스트에게 접근합니다. 아스모데우스는 소유자에게 엄청난 힘을 부여하지만 자체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니스트는 6살 때 가족이 보관하던 검을 보고 만졌고 그때 악마의 의지가 그녀에게 흘러들어왔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고 블레이드는 아스모데우스가 그녀를 주인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지만 그녀는 실패하면 악마가 살아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블레이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베어버리겠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아스모데우스에게 계약을 맺자고 간청하며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라고 도전합니다. 불기둥이 그녀를 에워싸고 아스모데우스가 그녀 앞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싸우려고 준비하는 순간 불기둥에서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악마가 나타나지만 블레이드가 손쉽게 제압합니다. 어니스트는 블레이드가 자신의 뒤를 봐줄 거라고 확신하며 검을 뽑아 아스모데우스가 봉인을 깨고 에너지 빔을 발사하는 순간 돌진합니다. 두 사람의 힘이 충돌하고 불기둥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어니스트가 승리합니다. 블레이드가 쓰러지는 그녀를 잡아주고 두 사람은 그녀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다음 날 블레이드는 2명의 학생과 결투를 벌여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들을 물리칩니다. 어니스트는 적어도 검을 뽑으라고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블레이드에게 소피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며 소피는 항상 혼자지만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따른다고 말합니다. 소피는 자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지만 블레이드에게 자신을 소개했으니 어니스트는 그가 소피를 잘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레이드는 소피에게 다가가 훈련을 도와주겠다고 말하지만 소피는 주먹 사용법만 배웠다고 밝힙니다. 블레이드는 소피에게 검 사용법을 가르쳐주려 하고 소피는 검을 휘둘러 보지만 허수아비조차 베지 못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칼을 자신의 몸의 연장처럼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모형을 가볍게 베어 가르며 시범을 보인다. 그녀는 금세 요령을 터득하고 어니스트를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블레이드는 그녀의 수준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는 칼을 던져 블레이드를 제압하고 자신의 몸이 더 강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블레이드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다음 날 왕은 그의 생활과 학교에 대해 묻는다. 블레이드는 소피를 포함하여 친구들을 사귀었다고 말한다. 왕은 소피가 강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그를 뛰어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그는 블레이드에게 인공 위대한 영웅 프로젝트에 대해 말합니다. 어떤 조직이 잠재력을 보인 사람을 데려다가 위대한 영웅의 능력을 인공적으로 발현시키려 했던 프로젝트였죠. 그는 그들이 수많은 실험을 하기 위해 그 인간을 여러 번 복제했다고 덧붙입니다. 왕은 소피의 본명이 소피티아 펜토이며 소피티아라는 인간의 12번째 복제체라고 밝힙니다. 그녀는 실험 대상으로 취급되었고 블레이드는 화가 납니다. 하지만 왕은 그 조직을 이미 없앴으니 걱정 말라고 합니다. 블레이드는 소피가 평범한 삶을 빼앗겼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탓하며 그녀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하지만 자신이 평범한 삶이 어떤 것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에게 다가가 평범한 삶이 무엇인지 묻고 의사는 그것은 청춘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레너드에게 청춘의 의미를 묻고 레너드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사랑이었다. 그는 제시카와 클레어에게 다가가 사람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무엇을 하는지 묻고 클레어는 연인들은 데이트를 한다고 말한다. 블레이드는 어니스트를 찾아가 데이트가 무엇인지 묻고 어니스트는 연인들이 데이트 중에 무엇을 하는지 말해주지만 그들에게는 데이트를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 그는 데이트를 하러 간다고 말하며 서둘러 자리를 떠나고 어니스트는 그가 누구와 데이트를 할지 궁금해한다.
블레이드는 여자들의 대기실로 뛰어들어가 옷을 벗고 있는 소피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청하고 소피는 그 제안에 동의한다. 나중에 우리는 블레이드가 데이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소피와 만나는 그를 몰래 지켜보는 것을 보게 된다. 블레이드는 소피에게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하며 데이트 동안 할 일의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만 소피는 이미 시간이 늦었다고 지적하고 블레이드는 당황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소피는 그냥 이동하기 시작하자고 말하고 블레이드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감시하는 가운데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즐깁니다. 오락실에 도착하여 펀치 게임을 하는데 기계를 고장내고 말고 블레이드의 친구들이 수리비를 지불합니다. 두 사람은 볼에 볼을 맞대고 열대 과일 음료를 함께 마십니다. 어니스트는 그들을 보고 참지 못하고 더러운 짐승들이라고 부르며 친구들은 그녀에게 파르페를 주고 어니스트는 그것을 맛있게 먹지만 파르페를 먹어치우는 동안 두 사람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블레이드는 계획을 확인하고 시간이 늦었다는 것을 깨닫지만 소피는 지름길로 가면 된다고 말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담을 타고 하늘로 뛰어올라 마을을 가로질러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전설의 분수대에 도착하고 소피는 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소피는 블레이드에게 왜 그러는지 묻고 블레이드는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소피는 친구 사이에는 비밀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인공적인 영웅으로 만들어진 불완전한 실험체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인공적인 엄청난 영웅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난간을 변형시켜 물리 법칙을 바꿀 수 있지만 완벽하게 제어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체중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심지어 10초 동안 시간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소피는 자신이 인공 영웅 프로젝트의 최종 모델이며 성공적이라고 여겨지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밝힙니다. 블레이드는 그녀에게 공정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이 과거 위대한 영웅이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녀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그는 그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하며 그가 위대한 영웅의 힘을 저주로 여기기 때문에 그녀가 자신을 원망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블레이드는 위대한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3살 때부터 나타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수많은 싸움을 벌이며 목숨을 걸고 모두를 위해 싸웠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위대한 영웅으로서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기에 그에게 화를 냈습니다. 블레이드는 울기 시작하지만 소피는 그를 껴안으며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기에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자신이 인공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실제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와 같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블레이드는 과거 위대한 영웅이었던 사실을 신경 쓰지 않기로 합니다. 친구들이 그의 정체를 비밀로 지켜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친구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어니스트는 왕이 학교로 데려온 마법 짐승에 대해 블레이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카데미에 용이 나타나고 병사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블레이드는 접시를 들고 용에게 느긋하게 걸어갑니다. 용이 그에게 포효하지만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주먹으로 용을 공격합니다. 용은 쓰러지고 그는 용에게 음식을 줍니다. 모두들 그가 맨손으로 용을 쓰러뜨린 것에 놀랍니다. 하지만 블레이드는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라며 그 용은 너무 약해서 누구든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용이 소녀로 변신하여 블레이드에게 안겨 아빠라고 부릅니다. 블레이드는 용을 찾으면서 소녀의 부모를 찾아주겠다고 말하지만 소피는 용의 변신을 목격했고 소녀의 본 모습이 용이라고 말하며 블레이드를 놀라게 합니다. 소녀는 계속 아빠라고 부르며 블레이드와 놀고 싶어하고 블레이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날 저녁 블레이드는 소녀를 목욕시켜주고 소녀의 이름이 쿠라고 짓습니다. 어니스트가 욕실에 들어와 목욕하는 쿠를 보고 놀랍니다. 블레이드는 쿠에게 무언가를 배웠는지 묻고 쿠는 용을 포함한 마법 짐승들은 힘을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패배하면 육체는 소멸하지만 영혼은 남아 패배시킨 더 강한 존재의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블레이드는 인간이 용을 물리치면 용이 인간의 모습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과거 그녀가 인간에게 패배했는지 묻습니다. 어니스트는 그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쿠라고 지었냐고 묻고 소녀는 자신의 이름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정체를 드러냅니다. 어니스트는 블레이드를 변태라고 부르며 화를 내고 소녀는 그의 얼굴을 밟고 방을 나갑니다. 다음날 어니스트는 블레이드가 쿠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바라봅니다. 쿠는 스스로 먹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블레이드가 먹여주면 음식이 더 맛있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클레어는 쿠에게 먹이를 주려고 하지만 쿠는 약골과는 친구하지 않겠다며 거절합니다. 쿠는 블레이드의 관심을 자신에게만 쏟으라고 요구하며 아침 인사 키스와 식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쿠는 블레이드가 여자들의 몸을 너무 오래 쳐다본다고 말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이에 블레이드의 친구들은 놀랍니다. 친구들은 블레이드에게 자신들을 쳐다봤냐고 묻지만 블레이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모두 블레이드가 죄책감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그를 쓰레기 취급하며 훈련에서 제외합니다. 블레이드는 훈련장을 돌아다니는 쿠를 보고 그녀를 부르고 쿠는 그와 함께 훈련장에 합류합니다. 그때 친구들이 그에게 다가와 고급반에 막 들어왔으니 가르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제시카는 소피의 전문 분야인 첩보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싶어 해서 블레이드는 소피와 함께 훈련하라고 합니다. 훈련을 시작하려는 순간 쿠가 갑자기 사라지고 블레이드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합니다. 쿠가 학원을 돌아다니다가 훈련하는 학생들을 봅니다. 학생들은 쿠를 알아보고 함께 훈련할 것을 제안하지만 쿠는 자신들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도망칩니다. 쿠는 블레이드와 부딪히고 배고프다고 말하자 블레이드는 그녀에게 음식을 사줍니다. 쿠가 잠든 사이 블레이드는 어니스트에게 용들은 태어난 후 부모에게 고통받고 그래서 첫 번째로 만나는 강한 존재를 부모로 인식한다고 말합니다. 블레이드는 쿠가 태어난 이후 혼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쿠의 부모 역할을 그만두면 쿠는 진정으로 혼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니스트는 그가 쿠를 돌보기로 결심했을 때 진심이었음을 깨닫고 대화를 엿듣고 있던 소피입니다. 어니스트는 자신의 방으로 가는 길에 소피를 만났고 소피가 걱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블레이드는 소피에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안심시키고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블레이드는 쿠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지붕에 앉아있는 쿠를 발견하고 쿠는 달이 자신을 진정시킨다고 말합니다. 쿠는 큰 달을 어미로 작은 달을 아이로 여기며 황무지에서 혼자 있을 때 저 달을 보곤 했다고 말한다. 블레이드는 쿠에게 친구를 사귈 생각이 없냐고 묻지만 쿠는 용이 인간보다 낫다며 인간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블레이드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 다음날 블레이드는 왕에게 쿠를 돌봐달라고 부탁하지만 쿠는 왕 곁에 있는 것을 싫어하며 방에서 뛰쳐나온다. 블레이드는 쿠를 찾아다니다가 방에서 인형 가지고 놀고 있는 쿠를 발견한다. 쿠는 인형들을 학원 학생들인 척하며 가지고 논다. 쿠는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마치 그들이 모두 자신의 친구인 것처럼 상상하고 이 모습에 블레이드는 슬퍼한다. 블레이드는 머리를 벽에 박지만 어니스트가 말리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라고 한다. 그는 어니스트에게 쿠가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쿠가 인간들을 얕잡아보고 먼저 자신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니스트는 그에게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들은 훈련장으로 가서 블레이드가 모두에게 부탁을 합니다. 쿠를 물리쳐 달라고 하지만 학생들은 이것이 어려운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간청하고 어니스트는 자신도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때 반 친구들이 와서 쿠를 걱정한다며 학생들에게 쿠와의 싸움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학생들은 그들의 요청에 동의하고 학생들이 쿠에게 맞설 준비를 하는 동안 쿠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왕께서는 위에서 이런 훈련을 보고 싶어 하신다며 말씀하십니다. 시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쓰러진 용이 패배를 인정할까 의문을 품고 왕께서는 용은 인간들을 집단으로 본다며 여전히 공정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쿠가 인간들에게 붙잡혔을 때 함정에 걸려 싸울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블레이드는 이제 상황이 다르다며 인간들의 강인함을 보라고 말합니다. 쿠가 불을 뿜자 어니스트가 검을 뽑아 모두에게 전투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쿠가 꼬리로 공격하자 학생들이 모두 도망치지만 어니스트가 쿠를 공격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훈련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쿠의 사각지대를 공격하고 왕께서는 즐거워하시지만 그들의 공격으로는 용이 비늘을 뜰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쿠가 학생들을 날려버리고 상황이 좋지 않지만 소피가 쿠에게 한 방 먹이고 어니스트가 악마의 검으로 공격합니다. 왕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블레이드는 그저 유인책이었다고 말하고 쿠는 구덩이에 빠집니다. 왕은 함정을 사용하는 것은 반칙이라고 말하지만 블레이드는 싸움 중에 만들어진 함정이라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학생들이 쿠를 붙잡는 동안 레오나드가 구덩이를 판 것을 보여줍니다. 학생들이 쿠에게 돌격하고 어니스트는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지만 아스모데우스는 지속적인 사용으로 고전합니다. 그녀는 어니스트에게 겁쟁이 짓 하지 말라고 말하고 다시 쿠를 공격합니다. 쿠가 날아오려 하지만 어니스트가 다시 땅으로 내리칩니다. 소피가 중력 조작으로 결정타를 날리고 블레이드는 어니스트에게 마무리하라고 한다. 아스모데우스는 지쳤지만 모든 힘을 모으고 다른 학생들은 모두 손을 맞잡고 그녀에게 모든 힘을 준다. 어니스트는 거대한 불꽃을 만들고 그녀는 마지막 일격을 날린다.
쿠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며 울기 시작하지만 블레이드는 그녀에게 네가 약한 게 아니라 인간이 강한 것이라고, 그러니 인간과 친구가 되라고 말한다. 그녀는 모두 친구가 되자고 제안하고 모두 기쁘게 동의한다. 며칠 후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고 있고 소녀들은 번갈아가며 쿠와 놀며 귀엽다고 생각한다. 블레이드는 어니스트가 달라 보이는 것을 알아채고 친구들은 당황하기 시작한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애써 숨기려 하지만 블레이드는 어니스트가 살찐 것 같다고 지적한다. 그 말을 듣고 어니스트는 너무나 상심하여 헤어지자며 달아나고 블레이드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 사흘 후 어니스트가 방에 틀어박혀서 블레이드는 우울해한다. 더 이상 친구가 아닐까 걱정되어 사과하고 싶어 하지만 친구들은 블레이드가 어니스트가 왜 화가 났는지조차 모르니 오히려 더 화낼 거라고 말한다. 그래도 함께 가기로 하고 어니스트의 방문을 두드리지만 대답이 없다. 제시카가 문을 열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바닥에 있는 어니스트를 보고 그녀가 우는 줄 알았지만 쿠가 갑자기 그녀에게 달려간다. 그들은 불을 켜고 어니스트가 사실은 과자를 엄청 먹고 있는 것을 본다. 그녀는 쿠와의 싸움 이후로 계속 배가 고팠고 결국 디저트에 중독되었다고 설명한다. 블레이드는 그들이 여전히 친구인지 묻고 어니스트는 친구라고 하지만 이런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다. 블레이드는 안도하며 떠나려 하지만 여자들은 어니스트를 도와야 한다며 그를 붙잡는다. 그는 그녀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제시카는 레너드에게 그 방법을 보여주라고 말한다. 레너드는 그녀가 아무리 살이 쪄도 헌신할 것이라고 맹세하지만 어니스트는 그를 그냥 주먹으로 밀쳐낸다. 블레이드는 그녀에게 친구들이 그녀를 위해 있다고, 그러니 친구들을 의지해도 된다고 말하며 시도해본다. 어니스트도 시도해보기로 한다. 그들이 함께 조깅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어니스트는 따라가는데 애쓴다. 그들은 다른 운동도 도와주고 그녀는 점심으로 아주 작은 접시만 받는다. 제시카는 그녀에게 칼로리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어니스트는 그저 먹고 싶어 한다. 땀을 뻘뻘 흘리며 사우나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모든 걸 다 하고 체중을 확인해보니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어니스트는 좀 더 과감한 방법을 시도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검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살을 힘으로 받치고 온몸이 불꽃에 휩싸입니다. 친구들이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며 도착하고 블레이드는 그녀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새로운 모습을 얻고 아스모데우스는 그녀에게 말을 겁니다. 그녀가 신체 공격에 면역되는 불멸의 몸을 얻었다며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어니스트는 그저 살을 태우기 위해 그랬다고 말합니다. 아스모데우스는 놀라지만 이 형태는 시간당 100만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어니스트는 그녀가 운동할 필요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한계에 다다르고 다시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제력을 잃고 친구들을 먹으려고 돌진하지만 블레이드가 거대한 돌풍을 일으켜 그녀를 제압하고 그녀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어니스트가 다시 살이 쪄서 과자를 잔뜩 먹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두 그녀에게 실망하지만 그녀는 다시 악마로 변신할 수 있다며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합니다. 의무실에서 의사는 블레이드에게 그의 상태가 30%라고 밝히며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블레이드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묻지만 의사는 능력의 30%만 사용해도 죽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블레이드가 학원을 돌아다니다 클레어를 우연히 만나고 클레어는 친구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블레이드는 마리아를 불덩이 마법도 제대로 못 던지는 서투른 학생으로 기억합니다. 마리아는 식탁에 앉아 블레이드 일행에게 자기가 제어력을 잃으면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 안에 강력한 마법 짐승이 있다고 설명하며 실수로 컵을 부수고는 이것이 자신의 힘을 제어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전에는 힘을 조절할 수 있었지만 최근 들어 문제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 짐승이 모든 것을 파괴할까봐 두려워하며 무언가 해야 한다고 말하고 모두 마리아를 돕기로 합니다. 훈련장으로 데려가 마법 방벽으로 둘러싼 후 블레이드는 마리아에게 온 힘을 풀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하고 싶지 않지만 어니스트는 블레이드가 전에 마리아를 구해준 적이 있다며 마리아에게 블레이드를 믿으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팔의 제한기를 제거하고 제한기가 떨어지며 땅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제한기가 자신의 능력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다른 팔다리의 제한기도 제거하고 목걸이를 보여주며 이것이 자신의 능력을 10분의 1로 제한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목걸이를 제거하기 전에 강한 바람이 그녀를 감싸고 그녀는 악마로 변신합니다. 이마에 낙인이 나타나고 그녀는 자신이 마왕이라고 주장합니다. 블레이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녀 이마의 낙인은 마왕의 낙인과 일치합니다. 어니스트는 마리아의 모든 힘을 사용하여 악마를 공격하려 하지만 단 한 번의 돌풍에 나라가 땅에 처박힙니다. 레오나드는 창을 겨누고 악마에게 돌진하지만 악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만으로 레오나드를 날려버린다. 소피는 악마를 붙잡고 전력을 다해 봉인 마법을 걸지만 악마를 묶어둘 만큼 강력하지 않다. 쿠는 강력한 화염을 내뿜지만 악마는 그것을 흡수하여 쿠에게 되돌려 보낸다. 화염은 폭발하며 쿠를 순식간에 쓰러뜨린다. 모든 친구들이 쓰러지자 블레이드가 악마를 공격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다. 악마는 블레이드가 검을 뽑지도 않은 것을 보고 그가 힘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악마는 진심으로 싸우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강풍으로 블레이드를 날려버린다. 블레이드는 검을 뽑고 반격하지만 악마는 그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낸다. 그녀는 불로 그를 공격하면서 그게 그의 전부인지 궁금해한다. 블레이드는 검으로 막지만 검이 산산조각난다. 어니스트가 그에게 아스모데우스를 주고 그는 한 방에 끝낼 거라고 주장하지만 악마는 그가 오만하다며 공격하라고 한다. 강력한 기운이 그를 감싸고 그는 파괴적인 공격을 퍼붓는다. 악마는 장벽으로 막지만 장벽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녀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블레이드는 자신이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하며 그녀의 장벽을 박살내고 그녀를 쓰러뜨린다. 그의 기술로 인해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 주변의 마법 결계까지 파괴됩니다. 블레이드는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는 의무실에서 눈을 뜨고 의사는 그가 거의 죽을 뻔했기에 걱정하고 말합니다. 블레이드는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고 약속하고 의사는 그의 친구들도 모두 괜찮다고 악마조차도 살아남았다고 전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 악마가 학원을 돌아다니다 블레이드를 발견하고 그를 위대한 영웅이라고 부르려 하지만 블레이드가 그녀를 제지합니다. 블레이드는 그녀의 의심을 확인시켜주듯 말을 멈추고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악마는 마리아는 단순한 성격일 뿐이며 아무도 그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지만 다른 학생들은 그녀를 말이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왕은 마리아의 정체를 알고 자신이 마리아를 학교에 받아들였다고 밝힙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인간이었고 아버지의 행방은 알 수 없지만 모두 그를 마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블레이드 일행은 마리 학생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지켜보지만 그녀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어니스트는 왕이 그녀를 풀어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말은 목걸이 때문에 자신의 힘이 억제되어 있으며 평범한 학생으로서 학교 규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힙니다. 말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떠나자 일행은 마리아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시 그녀를 볼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날 저녁 말은 블레이드의 방을 찾아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그녀는 그를 붙잡고 함께 날아오르며 말은 5년 전에 자의식을 갖게 되었지만 이제 자신을 여성으로 여긴다고 밝힙니다. 말은 그를 옥상으로 데려가 그 때문에 학교에 남았다고 말하며 그의 능력 때문에 그에게 애착을 느끼게 되었다고 밝힙니다. 블레이드는 이제 자신의 능력의 15%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말은 지금의 그는 죽일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래에 그를 죽일 때까지 학교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은 블레이드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감정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마리아의 의식 때문에 목걸이를 뺄 수 없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마리아가 인간들에게 멸시당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숨어 살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그녀의 아버지를 믿었지만 마리아는 그런 감정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마리아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었고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아버지 때문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말의 의식은 마리아가 이 문제를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태어났기에 마리아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 마리아의 친구 엘리자는 조사를 마쳤다며 그 펜던트가 봉인 도구가 아니라 녹음 장치라고 밝힙니다. 엘리자는 그것에 마리아의 부모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그것이 마리아를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마리아가 펜던트를 작동시키도록 허락하고 엘리자는 마리아에게 그것을 열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펜던트를 열자 마왕의 홀로그램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마왕이 마리아의 어머니에게 자신을 버리고 떠난 것을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싸워야 했고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왕은 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짓고 자신이 이미 죽었다고 말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둘을 사랑할 거라고 말했죠. 마리아의 의식이 곧 몸을 지배할 거라는 말과 함께 말은 울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의식이 돌아오자 마리아는 계속 울었습니다.
후에 블레이드가 마리아와 결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말이 자신의 몸을 지배하도록 허락합니다. 싸우는 동안 마리아는 말과 공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의 의식이 몸을 지배하지만 여전히 말이 몸을 지배하도록 허락합니다. 블레이드는 친구들과 마을을 돌아다니다 다리가 무너져 마차가 끼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마차를 켄타우로스가 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블레이드는 그가 디오네임을 알아본다. 디오네는 블레이드를 위대한 영웅이라고 부르려 하지만 블레이드는 자신의 정체를 비밀로 해야 한다며 그녀를 막는다. 디오네는 오랫동안 블레이드를 알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블레이드는 그녀에게 마차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는다. 쿠가 마차를 돌보겠다고 나서고 그들은 마차의 주인으로 밝혀진 왕에게로 향한다. 왕은 디오네에게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알리고 그녀가 강사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며 특히 블레이드를 가르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다. 학원에서 디오네는 파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거대한 신철 덩어리들을 이용해 자신의 기술을 선보인다. 그녀는 창을 겨누고 블록에 돌진하여 통과하면서 구멍을 뚫었고 학생들은 그녀의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다이오네는 다른 블록들을 파괴해 나갔고 소피는 그녀의 공격으로 발생하는 열 때문에 신철이 녹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다이오네는 모든 블록을 손쉽게 파괴하고 이제 몸이 풀렸다며 수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이오네는 자신을 소개하며 악마의 창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고 어니스트는 그녀의 별명을 알아보고 기병대장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자신의 선생님이 된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다이오네는 자신은 위대한 영웅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목욕을 하는 동안 친구들은 다이오네에게 블레이드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며 과거의 블레이드가 어떠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제시카가 등을 토닥여주자 디오는 기분이 좋아져 이상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를 들은 블레이드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고 이에 어니스트는 화가 났지만 제시카는 블레이드가 정신 연령이 5살이라고 안심시켰다. 디오는 처음 만났을 때 블레이드가 5살이었고 야생동물처럼 사나웠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훨씬 약했을 때 블레이드가 자신을 잡아먹으려 했다고 말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녀는 강해지기 위해 훈련했고 그 덕분에 위대한 영웅과 힘을 합칠 수 있었다. 디오는 위대한 영웅이 자신의 등에 올라타곤 했지만 마왕과의 싸움에는 자신을 데려가지 않았다며 당시 자신이 충분히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며칠 후 블레이드와 어니스트가 마을을 걷다가 시무르그라 불리는 거대한 새가 나타납니다. 어니스트는 그것이 왜 여기에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시무르그가 인간을 공격한 기록이 없기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무르그가 그들 쪽으로 내려와 근처 마차를 파괴합니다. 어니스트는 싸울까 생각하지만 시무르그가 그녀를 노려보자 주저하게 되고 블레이드는 그녀에게 싸움 기세를 누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니스트는 손을 들자 새들이 날아가기 시작하고 그녀는 시무르그가 2마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마차가 공격받은 이유를 궁금해하며 왕이 무언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니스트는 왕에게 달려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고 블레이드는 그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왕은 디오네가 가져온 마차에 시무르그의 알이 들어있었다고 밝히고 어니스트는 자신의 행동으로 부모를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왕은 부모가 둥지를 틀기에 나쁜 장소를 선택했다고 설명합니다. 알이 부화하려면 해가 지는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높은 곳에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왕은 그들에게 알을 그냥 두었다면 부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개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알이 내일 부화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알을 보호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음 날 블레이드는 학생들에게 해가 질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알립니다. 부모가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알을 발견하면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알을 숨기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탑 꼭대기로 들어 올리는 계획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래야 알이 부화하기에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것입니다. 수도에서 시무르그들이 마차들을 파괴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민간인들을 대피시켰고 지금은 시무르그와 싸우고 있습니다. 신철로 만든 와이어로 시무르그를 억제하는 데 성공하지만 새는 빌딩 전체를 뽑아 올리며 풀려나 그것을 들고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블레이드는 알이 부화할 시간을 벌었기에 기뻐합니다. 클레어가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동안 다른 시무르그가 나타나자 쿠가 화염으로 공격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고 시무르그는 그녀를 지나쳐 돌진합니다. 마리아는 마에게 몸을 맡겨 번개로 공격하지만 새를 쓰러뜨리기엔 충분하지 않아 어니스트가 그녀의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여 아스모데우스의 불꽃을 사용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힙니다. 에너지가 소진된 그녀는 건물에 충돌하지만 우연히 푸딩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고 기력을 회복합니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엘리베이터로 알을 들어 올리지만 고장이 나서 멈춰서고 시무르그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블레이드는 알을 얻기 위해 탑을 오르기 시작하지만 힘을 15%밖에 쓸 수 없어서 고전합니다. 그래서 디오네가 도와 그의 등에 태워줍니다. 디오네는 블레이드에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상기시키고 블레이드는 디오네를 포함해 이제 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알에 도착하지만 블레이드는 알을 들어 올리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디오네는 아이디어를 떠올려 블레이드에게 알을 단단히 잡으라고 말하고 그를 들어 올려 탑 꼭대기로 밀어 올립니다. 왕은 그들을 결승선에 환영하지만 시무르그가 그들에게 다가오자 왕은 이제 자신이 빛을 발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무르그에게 자신의 이름이 길가메시 소울메이커이며 새로운 생명으로 빚을 갚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조수는 시무르그가 한때 그의 목숨을 구해주었고 그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시무르그가 화가 난 듯 왕을 툭 치자 왕은 알에서 튕겨 나갑니다. 알이 옆으로 밀리자 블레이드는 애써 알을 구하려 합니다. 그때 소피가 갑자기 나타나 5초 동안 시간을 멈추는 능력을 사용하여 블레이드가 바람용을 소환하는 용 먹는 자 기술을 사용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 바람용들이 시무르그를 물리칩니다. 소피와 블레이드는 지쳐있고 알에서 쌍둥이 시무르그들이 부화합니다. 아기 시무르그들은 블레이드를 부모로 알아보고 그를 바라보고 블레이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입니다. 많은 날이 지난 후 블레이드와 어니스트는 시무르그를 타고 비행을 시도합니다. 어니스트는 불규칙적인 움직임에 당황하고 우리는 부모들이 모두와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본다. 쿠프는 그들과 함께 날고 블레이드는 더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행복한지 드러낸다. 어둡고 침울한 날 우리는 피 묻은 칼을 들고 학원 강당을 걷는 블레이드를 본다. 다른 학생들이 그에게 맞서지만 그는 순식간에 그들을 모두 베어버린다. 그는 소피에게 다가가고 소피는 자신이 그에게 전력으로 맞선다면 어떻게 될지 항상 궁금해했다고 밝힌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시간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여러 번 공격을 가한다. 하지만 시간이 재개되자 블레이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의 목을 잡고 아다만티움처럼 단단하게 몸을 만들어 자신을 보호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는 검을 그녀의 가슴에 꽂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집니다. 하지만 블레이드는 갑자기 왕에게 환영해서 나가고 싶다고 외칩니다. 왕이 화면에 나타나 환영이 아니라고 말하며 블레이드가 과학이라는 마법의 한 분야가 만든 가상현실에 있다고 밝힙니다. 그는 이 세계에서는 서로 다치지 않고 전력으로 싸울 수 있으므로 훈련하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말합니다. 블레이드는 너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혼동해서 현실세계의 사람들을 공격할까봐 걱정합니다. 왕은 설정을 조정하여 세상을 사탕의 나라로 바꾸고 블레이드에게 죽음의 싸움이며 승자는 가상현실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레너드가 창을 들고 돌격하지만 어니스트가 그를 제압합니다. 그녀는 본능에 맡겨 가상세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블레이드가 돌아다니며 클레이가 제시카와 카심이 클레어와 싸우는 것을 봅니다. 제시카가 밀리고 소년들은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싸워서 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녀들은 포기하지 않고 제시카는 카심을 제압하고 클레어는 곤봉으로 클레이를 날려버립니다. 어니스트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그녀는 블레이드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그에게 돌진하지만 블레이드는 빠르게 칼을 휘둘러 모든 것을 날려버립니다. 블레이드가 깨어나고 왕은 그가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클레어와 제시카는 그의 공격조차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어니스트는 자신의 격렬한 행동을 반추하며 울지만 왕은 그녀를 재밌다고 하며 웃습니다. 어니스트는 감명받지 않고 블레이드는 가상현실 기계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그가 세상에 가장 강한 괴물들을 추가하는 것을 보고 위대한 영웅에게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블레이드는 결국 왕을 대신하여 꽂아넣습니다. 왕은 온갖 괴물들과 싸우면서 공포에 질리고 블레이드는 왕의 보좌관에게 죽으면 계속 소생시키라고 말합니다. 블레이드는 점심을 즐기고 클레이와 카심이 우울해하는 것을 봅니다. 어니스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블레이드는 그들이 여자들에게 패배한 방법을 이야기하며 아마도 그들이 자신의 기술에 안주하고 훈련을 소홀히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점심 후 블레이드는 새로운 온천의 전단지를 보고 그들은 디온이 밖에서 파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들을 환영하고 모두 함께 편한 목욕을 합니다. 블레이드는 어니스트가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제시카는 온천에 대해 뭔가 반감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어니스트는 바위 뒤에서 나타나 그녀가 남녀 혼탕을 싫어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클레이와 카심은 여전히 우울해하고 여자들은 그들이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하려 하지만
어니스트는 그들이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클레어는 이김에 대해 사과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달아납니다. 밤에 블레이드는 그들 두 사람을 확인하지만 그들은 블레이드가 한 번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두 여자와 사랑에 빠졌고 그래서 지는 것에 대해 그렇게 힘들어한다고 밝힙니다. 쿠가 갑자기 끼어들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강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강한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이며 블레이드가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여자애들은 여자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제시카는 카심과 클레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클레어는 그들과 싸움을 벌일 것을 제안하지만 다른 여자애들은 그렇게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쿠가 갑자기 나타나 남자들은 강한 여자를 좋아한다며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여자애들은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카심과 클레이는 블레이드의 훈련을 받고 그는 온갖 미친 듯한 운동을 시킵니다. 다음 가상현실 수업이 시작되고 남자애들은 이기면 여자애들에게 고백할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재경기를 준비하고 블레이드는 그들에게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싸움이 시작되자 소녀들이 달려들지만 소년들이 영역 사용법을 익힌 것을 알 수 있다. 소년들은 소녀들을 밀쳐낸다. 블레이드가 그들에게 영역 사용법을 알려주었다고 말하지만 소녀들 또한 어니스트에게 배워 영역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클레어는 메이스로 카심을 쓰러뜨리고 제시카는 클레이를 얼린 후 번개로 마무리한다. 싸움 후 소년들은 봐주지 않아서 고맙다고 말하고 더 강해지겠다고 맹세한다. 카심은 제시카의 얼음과 번개 공격에 대해 묻고 제시카는 소피와 마리아 덕분에 배웠다고 밝힌다. 클레이는 자신들이 둘러싸여 공격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어니스트가 나서서 그들이 블레이드에게 훈련받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왜 좋아하는 사람보다 강해야 하는지 묻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블레이드보다 강해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소녀들은 로봇을 발견하고 그것이 거기에 왜 있는지 궁금해하는데 갑자기 로봇이 작동하며 블레이드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블레이드가 명상을 하고 있는데 쿠가 그에게 달려들지만 그의 기운에 밀려 넘어집니다. 쿠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묻고 블레이드는 한 번에 15% 이상의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비축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소녀들이 로봇을 데리고 와서 그 로봇이 그를 찾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는 갑자기 검을 뽑아 드래곤 이터 기술로 순식간에 로봇을 파괴합니다. 검이 부러지고 그는 명상이 효과가 있었다며 기술 사용 후에도 지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니스트가 로봇을 파괴한 이유를 묻자 블레이드는 수호자를 불러야 한다며 로봇을 파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로봇은 어니스트의 몸을 스캔하고 시스템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다음 날 로봇은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블레이드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 위해 그 모습을 디자인했다고 밝힙니다. 블레이드가 누구냐고 묻자 로봇은 공격하려 하고 블레이드는 선제 공격하여 로봇을 벽에 부딪히게 합니다. 어니스트는 소녀를 공격한 블레이드를 때리며 무슨 생각인지 묻지만 블레이드는 걱정 말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소녀는 회복하고 블레이드는 즉시 그녀를 파괴하려 하지만 어니스트는 소녀가 위험하지 않다며 막습니다. 하지만 블레이드는 수호자들의 위험성을 알기에 망설입니다. 그 소녀는 자신이 블레이드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현재 그를 관찰하며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밝힙니다. 클레어는 가슴에 있는 이름을 보고 이오나라고 부르며 그녀에게 수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지만 소녀는 그것이 10NA로 자신의 식별 번호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클레어는 계속해서 이오나라고 부릅니다. 이오나는 수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지만 클레어는 블레이드를 물리칠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고 이오나는 그녀와 협력하기로 동의합니다. 클레어가 이오나에게 블레이드를 노리는 이유를 묻자 그들은 블레이드를 어떻게 물리칠지 논의합니다. 블레이드가 그녀가 지키던 곳, 즉 아스모데우스에 대한 정보를 얻은 왕립 도서관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오나는 블레이드가 자신을 여러 번 파괴했다고 밝히지만 블레이드는 이오나가 항상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섰다고 말합니다. 여자아이들이 블레이드의 행동을 비난하자 그는 자리를 떠납니다. 소피가 그를 따라가자 블레이드는 위대한 영웅으로서의 의무 때문에 도서관에 침입했다고 말합니다. 수호자들은 자신의 영혼을 따로 보관하기 때문에 몸이 파괴되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자는 이오나가 블레이드가 자신을 공격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엘리자는 이오나의 영혼을 그녀의 몸에 심으면 블레이드가 더 이상 파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경기장에서 블레이드와 이오나는 싸울 준비를 하지만 이오나는 더 이상 모체 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았고 파괴되면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블레이드를 압도하며 날려버리고 무슨 문제냐고 묻는다. 블레이드는 용식 히터를 사용하려 하지만 이오나가 죽을 것을 알고 주저하다가 맨손으로 기술을 사용한다. 하지만 효과가 없고 이오나는 그를 계속 공격하여 쓰러뜨리고 일격을 가해 주변을 파괴한다. 블레이드는 패배를 인정하고 모두 이오나의 승리를 축하한다. 시간이 지난 후 이오나는 모체 컴퓨터에 재접속하려고 노력했지만 모체 컴퓨터가 자신을 불량품으로 인식하여 연결을 허용하지 않고 감독자가 없어 불안하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블레이드가 자신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며 거절하면 카운터가 계속 작동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오나는 자폭할 것이라고 밝히며 모두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며칠 안에 폭발할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블레이드는 그녀의 주인이 되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오나는 블레이드의 하인이 되어 그의 명령에 복종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피는 이오나가 자신의 성격을 빼앗아 간다며 화를 내고 두 사람은 블레이드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을 시작합니다. 누가 블레이드를 더 잘 섬길 수 있는지 경쟁을 벌이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자는 블레이드를 지켜봅니다. 이오나는 자신이 항상 혼자였고 블레이드가 자신을 방문한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밝힙니다. 소피는 실험실에 있을 때도 혼자였고 블레이드 덕분에 세상과 연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친해지기 시작했고 블레이드는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블레이드는 이오나에게 카운터를 보여달라고 부탁했고 그녀가 몇 시간 후에 자폭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블레이드를 섬긴 것이 카운터를 늦추는 데 그쳤다고 밝히며 엘리자는 블레이드가 인간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오나는 마지막 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고 말하고 그들은 그녀를 위해 파티를 열어줍니다. 소피는 그녀에게 모두가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순간을 즐기라고 말하며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파티 후에 어니스트는 블레이드를 찾기 시작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오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그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장벽으로 그들을 보호합니다. 이오나는 마지막 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이제 인간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어니스트에게 자신이 두렵다고 삶이 끝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지만 놀랍게도 이오나는 자폭하지 않고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블레이드가 땅에서 나오고 어니스트는 그에게 파티에 왜 참석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블레이드는 어머니 컴퓨터에 가서 이오나를 살려달라고 간청했다고 밝힙니다. 그의 행동으로 이오나의 모체 컴퓨터 연결이 복구되어 자폭하지 않게 되었고 모두 축하한다. 아카데미에서는 배틀 로열이 열리고 모든 학생들이 능력을 사용해 경쟁하지만 블레이드가 모두를 압도한다. 레오나드는 아직 살아남았고 모두 그를 응원하며 블레이드를 이기라고 한다. 그는 어니스트를 위해 이기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그의 약함을 알기에 그가 질 거라고 생각한다. 레오나드는 블레이드에게 돌진하지만 블레이드는 그를 쉽게 제압하고 다른 학생들은 그를 쓰레기 취급하며 떠난다. 그날 저녁 레오나드는 블레이드의 막강한 힘을 생각하며 자신에게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블레이드를 이기지 못하면 어니스트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 날 그는 블레이드를 이기고 싶어하는 것을 아는 마리아를 만나 마리아는 그를 응원한다고 말합니다. 레너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길 것이라고 말하며 어니스트에게 인정받고 싶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때 엘리자는 그들이 블레이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합류하여 그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제안합니다. 레너드는 블레이드의 친구들을 모아 그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구하고 제시카는 그가 자는 동안 공격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니스트는 비겁한 전술이라고 말하지만 엘리자는 블레이드가 너무 강해서 공정한 싸움이 아니라고 일깨워줍니다. 엘리자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블레이드를 이겨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어니스트는 유리한 무기를 사용해서 정면으로 싸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어니스트는 레오나드의 창을 사용하여 블레이드와 싸우지만 블레이드는 쉽게 그녀를 제압하고 창을 부러뜨립니다. 제시카는 이제 자기 방법을 시도할 시간이라고 말하고 블레이드가 자고 있는 동안 그의 방에 몰래 들어가지만 이오나가 그녀를 발견하고 날려버립니다. 제시카는 동맹이어야 하는데 왜 이오나가 자신을 공격했는지 의아해하지만 이오나는 자동 기능이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맞서 싸우려 하지만 블레이드가 너무 강해서 아무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어니스트는 가위바위보로 이기려고 하지만 계속 지고 결국 손목이 부러집니다. 다시 회의를 열고 어니스트는 블레이드를 무찌르고 그에게 패배를 인정하게 만들겠다고 모두에게 말합니다. 아이오나가 자신의 목숨을 볼모로 그를 이겼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도 목표 달성을 위해 볼모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오나드는 이 계획에 반대하는 것 같지만 어니스트는 그들이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모두 그 계획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교실에서 블레이드는 어니스트에게 레오나드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는 모르는 척하지만 제시카는 그들이 그저 심부름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클레어는 그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3명의 가면을 쓴 남자들이 방에 들어와 방을 장악했다고 말합니다. 어니스트는 그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지만 블레이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의사를 인질로 잡고 학생들에게 방을 떠나라고 명령한다. 블레이드가 떠나려 하지만 어니스트가 그를 멈추며 의사가 인질로 잡혀 있다고 말한다. 블레이드가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을 알고 의사는 기뻐하는 듯 보이며 여자아이들은 블레이드가 자신들을 구해주기를 바라며 인질이 되겠다고 자원한다. 의사는 그들을 내버려두고 가버리자 그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한다. 어니스트가 인질로 뽑혔지만 블레이드는 인질이 무엇인지도 몰라 쿠에게 설명해달라고 한다. 하지만 쿠는 인질이 음식이라고 말하고 블레이드는 더욱 혼란스러워한다. 그의 차분한 태도가 어니스트의 신경을 건드렸고 여자들이 모두 묶여있어 구출해야 한다고 말하자 어니스트는 그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말한다. 하지만 블레이드는 테러리스트들이 그들을 식량으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전히 이해하려고 애쓴다. 테러리스트들은 블레이드에게 항복하라고 말하지만 블레이드는 그들의 행동을 알아보고 그들이 자신의 친구라는 것을 안다. 그들은 가면을 벗고 블레이드에게 절을 하며 블레이드는 그들에게 여자들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는다. 카심은 여자들이 이제 자신에게 속한다며 그들을 식량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클레어가 그를 때린다. 레너드는 블레이드가 인질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항복하라고 말하지만 블레이드는 그들의 계획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어니스트를 인질로 잡고 클레이는 블레이드에게 항복할 것이냐고 묻지만 블레이드는 태연하게 검을 휘두르고 소년들은 무기를 빼앗기고 옷을 벗겨진다. 모두가 필사적으로 블레이드를 공격하지만 그는 그들을 가볍게 제압하며 무슨 짓인지 묻는다. 마리아는 소년들이 테러리스트인 척 연기한 것이라고 말하고 블레이드는 그들이 상상놀이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일 또 올 것이냐고 묻지만 소년들은 지친 듯하다. 식당에서 블레이드는 생일 파티를 하는 학생들을 보고 그는 생일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이오는 블레이드의 정확한 나이를 모른다고 밝히며 16년 전 1살쯤 되었을 때 그를 발견했다고 말한다. 마리아는 그가 발견된 날짜를 묻고 다이오는 1달 정도 후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를 발견했을 때 블레이드가 칼을 쥐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니스트는 블레이드에게 줄 생일 선물을 생각하고 그때 왕이 갑자기 그들에게 합류하여 형편없는 카레가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시카는 그에게 블레이드가 식당에서 그 음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길가메시는 특별한 돈가스 카레를 준비하자고 제안합니다. 학생들은 지하실에 모여 길가메시는 그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그들에게 정글을 보여줍니다. 모두 성 아래에 그런 곳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마법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뒤에 있는 문이 닫히고 길가메시는 그들이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조교는 학생들에게 110억 칼로리를 섭취할 때까지 살아남으라고 말하고 다이오는 주변의 재료는 풍부하지만 그 지역의 생물들은 난폭하다고 밝힙니다. 학생들은 캠프를 설치하고 제시카는 괴물을 개활지로 유인하지만 괴물은 클레어를 발견하고 그녀를 쫓습니다. 마리아는 말에게 몸을 맡기고 마법을 사용하여 괴물을 물리쳐 포획합니다. 그들은 시체를 캠프로 가져와 요리하기 시작하고 모두가 제 역할을 하며 캠프를 잘 보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어니스트가 갑자기 합류합니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있는 흉터를 발견하고 어린 시절이 어떠했을지 궁금해합니다. 블레이드는 자신이 더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고 항상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밝힙니다. 어니스트는 가슴에 손을 대고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만 클레어가 갑자기 그녀에게 달려들어 더 이상 다가가지 말라고 하고 어니스트는 그들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당황합니다. 학생들이 목표에 가까워짐에 따라 결국 캠프는 마을로 변하지만 길가메시는 그들에게 과제가 너무 쉽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학생들에게 자신이 적어놓은 재료들을 모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동굴에 들어가 배추 괴물을 만납니다. 어니스트는 그것을 태우려 하지만 소피가 막으며 날 것으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괴물에게 달려들어 잡는 데 성공합니다. 학생들은 다음 재료를 찾으러 옥수수밭에 갔다가 권투하는 옥수수를 만납니다. 블레이드가 싸우려 하지만 소피는 주먹을 쓰지 않으면 맛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블레이드는 괴물과 권투 시합을 벌여 이기고 그룹은 괴물을 잡습니다.
그들은 땅에 당근을 보고 블레이드가 뽑으려 하지만 당근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자 어니스트가 그를 막습니다. 어니스트는 그 비명이 치명적인 저주라고 밝히지만 이오나는 자신은 로봇이라 저주가 통하지 않는다고 블레이드에게 말하며 앞으로 나섭니다. 그녀는 당근을 뽑고 다른 사람들은 소리가 그 지역의 모든 생물을 파괴하자 귀를 막습니다. 이오나는 과제를 완수하고 길다메쉬는 그들의 진척에 대해 칭찬하며 마지막 재료를 구할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짐승왕으로 알려진 생물을 사냥하기 위해 거대한 나무로 간다. 짐승왕이 등장하며 땅이 흔들린다. 학생들은 맞설 준비를 하지만 블레이드는 그 뒤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거대한 생물이 짐승왕을 쓰러뜨리며 강력한 포효를 내뿜는다. 길다메쉬는 그것을 거대한 짐승으로 알아보고 짐승왕보다 훨씬 더 맛있다는 것을 안다. 학생들은 모든 것을 걸고 공격하지만 거대한 짐승은 그들을 순식간에 제압한. 소피와 이오나는 괴물을 향해 공격을 퍼붓고 다른 여자아이들도 따라 공격하여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지만 거대한 괴물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다. 괴물이 에너지 빔을 발사하지만 레너드가 방어막으로 모두를 보호한다. 어니스트는 블레이드에게 아스모데우스를 빌려주며 그것을 쓰러뜨릴 수 있는 기술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하지만 멜은 블레이드가 자신의 능력의 15%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라고 알고 있다. 블레이드는 그 기술을 사용하려면 능력의 30%가 필요하다며 멜에게 힘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그의 손을 잡지만 멜은 더 빠른 방법을 알고 있다며 그에게 키스하여 에너지를 전달한다. 소피가 괴물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오나가 대포를 발사하지만 괴물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학생들이 괴물의 주의를 끌면서 블레이드와 멜은 아스모데우스를 들어올리고 모두에게 물러서라고 한다. 소용돌이가 그들을 감싸고 아스모데우스는 성검 홀리데몬 블레이드로 변신한다.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거대한 괴물을 내려치고 둘로 쪼개버립니다. 멜은 그 기술이 블레이드가 자신을 쓰러뜨렸을 때 사용한 것과 같다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블레이드는 이제 기진맥진하여 멜에게 기술 사용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한 뒤 정신을 잃습니다. 그들은 학원으로 돌아오고 의사는 블레이드에게 그의 몸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능력의 18%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블레이드는 식당으로 가는데 학생들이 그를 깜짝 놀라게 하며 생일 축하를 합니다. 어니스트는 그날이 그가 입양된 날이기 때문에 생일로 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쿠는 그가 이제 18살이라고 말하고 어니스트는 그들이 모은 재료로 만든 특별한 돈가스 카레를 선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맛을 본 그는 눈물을 흘리며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클레이가 블레이드의 기술을 배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표적을 향해 바람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성공해서 기뻐합니다. 소피가 그들에게 합류하고 그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애매하게 설명합니다. 소피 또한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강력한 회오리 바람으로 자신을 감쌉니다. 소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합니다. 블레이드는 그들에게 이것이 기술이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말하고 소피는 바람을 표적에 날려 완전히 박살냅니다. 갑자기 그녀가 블레이드를 공격하려 하지만 진짜 소피가 나타나 공격을 막습니다. 두 명의 소피가 나타나자 모두 놀라 주위에 모이고 사칭범은 곧바로 도망친다. 그녀는 버려진 건물로 돌아가는데 그녀의 이름이 원이며 인공영웅 프로그램의 다른 복제체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정찰 임무가 성공적이었다고 보고하고 데이터를 모두와 공유하여 블레이드의 기술을 배우게 한다. 그들은 그 기술을 사용해보려 하지만 건물을 파괴하고 그게 진짜 목표가 아니며 진짜 임무는 블레이드 암살임을 밝힌다. 제시카는 엘리자의 발명품을 사용해 표적에 불을 쏘고 모두들 감탄하지만 블레이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엘리자는 자신들이 블레이드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화를 낸다. 그때 복제체 중 한 명이 나타나고 블레이드는 그녀에게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묻는다. 그녀는 그를 죽이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며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거세게 주고받지만 밀리자 그는 아직 살아있으니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블레이드는 죽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추파를 던지고 소피가 갑자기 나타나 소녀를 위협하자 소녀는 물러섭니다. 그녀들이 블레이드를 공격한 것이 네 번째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학생 식당에서 그 이유를 궁금해하며 이야기합니다. 어니스트는 그들이 자신을 암살하려 한다고 생각하지만 개의치 않는 듯하고 소피는 그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의 은신처에서 소녀들은 리더 앞에 모입니다. 리더는 그들이 위대한 영웅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만들어진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소피는 자는 블레이드를 확인하고 그가 이오나에게 보호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소피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그의 곁에 있을 거라고 말하고 소피는 밖으로 나가 원을 만난다. 소피는 원에게 소녀들이 포기해야 한다고, 그들은 블레이드를 죽일 수 없다고 말하지만 원은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졌고 위대한 영웅을 뛰어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말한다. 소피는 영웅 프로젝트가 중단된 후 그들이 개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은 그들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원은 이를 확인하며 수명이 단축되었다고 말한다. 소피는 그녀에게 임무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명령은 절대적이라고 말하며 소피에게 돌격하고 소피는 공격을 막고 그녀를 밀쳐 넘어뜨린다. 소피는 그녀를 끝장낼 뻔하지만 주저하고 원이 걸어가도록 내버려두며 그들은 소피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한다. 블레이드가 친구들과 함께 VR 세계에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는 소피가 작아 보인다고 말하지만 소녀는 자신의 이름은 센쿠라고 말한다. 이것으로 인해 그들은 소녀들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엘리자는 센쿠가 오를 의미하는 고대의 이친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블레이드를 공격하여 쓰러뜨리고 그가 땅에 쓰러진 채 계속해서 두들겨 팼습니다. 그는 결국 죽지만 현실 세계에서 다시 깨어나고 엘리자는 블레이드가 죽었다고 그녀를 설하기에 충분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센쿠가 자신이 그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을 기뻐한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센쿠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추격하고 다른 소녀가 합세하여 그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그는 그들을 다른 건물로 유인하고 그곳에서 어니스트가 마법사들을 모아 소녀들에게 마법을 쏘지만 한 소녀가 계속 돌진하지만 어니스트가 그녀를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센쿠는 즉시 뒤따라 어니스트를 기습하고 블레이드는 마법으로 그녀를 밀쳐냅니다. 어니스트는 자신이 마법을 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소녀들은 다시 일어서서 힘을 합쳐 블랙홀을 만들어내고 그 지역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블레이드는 그것이 10초밖에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소녀들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야나는 그것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곧 학생들을 빨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블레이드 그들을 구합니다. 소피는 구멍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블랙홀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힘을 약화시키고 결국 없애지만 지쳐서 쓰러집니다. 블레이드는 그녀를 잡으며 잘했다고 말합니다. 그날 저녁 소피는 의식을 회복하고 사상자가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블레이드는 몇몇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지만 클레어가 이미 치료했으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소피에게 소녀들에 대해 묻고 소피는 그들 또한 히어로 프로젝트의 일원이었지만 추가적인 개조를 거쳤다고 밝힙니다. 소피는 그가 길가메시에게 구출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소녀들은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에 자신의 운명이 달랐다고 말합니다. 블레이드는 소녀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하며 모두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소피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그를 물리치는 것이며 그들은 신경 개조를 거쳤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밝힙니다. 소피가 학원을 그만둔 것을 알게 되면서 블레이드와 그 친구들이 왕과 대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니스트는 길가메시가 왜 소피를 막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지만 길가메시는 그것은 자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블레이드는 소피가 자매들을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니스트는 그녀를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카는 소녀들의 은신처부터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길가메시는 소피가 혼자 가기로 선택한 이유를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그는 자매들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소피는 그들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어니스트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왕은 그들에게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말한다. 블레이드는 어쨌든 그녀를 쫓아가기로 결심하고 쿠와 이오나도 소피를 돕고 싶어 한다. 말도 그들과 함께 가기로 결심하고 그들이 출발 준비를 하는 동안 나머지 친구들이 이미 출발 준비를 마친 것을 보고 심지어 늦었다고 놀린다. 소피가 은신처 중 한 곳에 있는 걸 보지만 이미 비어있고 어니스트가 그녀를 따라잡습니다. 소피는 혼자 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어니스트는 자신들이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피는 친구들에게 위대한 영웅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며 자신과 자매들이 위대한 영웅을 뛰어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프로젝트는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누군가 연구와 샘플을 훔쳐 자매들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어니스트는 위대한 영웅이 아닌 블레이드를 노리는 이유를 묻지만 소피는 그들이 블레이드를 이용해 힘을 시험하고 있고 블레이드는 그냥 따라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피는 자신만이 삶을 살고 있다는 죄책감에 모든 자매들을 지키고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하며 설령 목숨을 잃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어니스트가 갑자기 그녀를 치면서 친구들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소피는 그들이 명령에 복종하도록 강요받고 신체 개조로 인해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블레이드는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며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편 다른 은신처에 있는 자매들은 블레이드를 죽이겠다는 목표를 상기합니다. 그들은 밖에서 편지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블레이드에게 도전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아카데미 경기장에서 블레이드는 자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어니스트는 그들이 미끼를 물지 의아해하지만 소피는 자신이라면 받아들였을 거라며 자신감을 보입니다. 결국 두 자매가 나타나 블레이드에게 죽이러 왔다고 말합니다. 엘리자의 계획을 상기시키는 목소리가 들리고 다른 사람이 개입하면 자매들이 도망칠 것이므로 블레이드는 혼자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매들은 즉시 그에게 달려들고 엘리자는 그의 목표가 자매들의 에너지를 고갈시켜 명령을 내리는 자를 찾고 그들을 재프로그래밍할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블레이드는 그들과 싸우다가 힘들어하고 심지어 검까지 잃습니다. 어니스트는 그를 걱정하지만 소피는 그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블레이드는 장벽으로 모두를 막고 밀쳐낸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어니스트는 안타까워하지만 제시카는 그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일깨워준다. 블레이드는 검을 회수하지만 한 자매가 히어로 능력을 발동시켜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블레이드는 휘둘린다. 그녀의 기술이 끝나고 블레이드는 쓰러지지만 그 소녀 역시 기력이 다했다. 다음 자매가 힘을 발휘하여 자신의 복제체를 수없이 만들어내지만 제시카가 갑자기 블레이드에 작은 병을 던져주고 그는 그것을 검에 장착하여 그녀의 힘을 사용하여 복제체들을 날려버린다. 소녀 역시 힘이 다하고 다음 자매가 블레이드에게 돌진하지만 레너드가 블레이드에게 자신의 힘을 넘겨주어 장벽을 만들어 그 소녀의 공격을 막는다. 하지만 블레이드의 검이 부서지고 생쿠가 그에게 돌진한다. 블레이드는 간신히 피하고 어니스트에게 힘을 달라고 외친다. 어니스트는 검 없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궁금해하지만 어쨌든 약병을 던진다. 하지만 생쿠가 그들을 가로막고 약병은 땅에 떨어진다. 소피는 재빨리 자신의 힘으로 시간을 멈추고 약병을 회수하여 블레이드를 구한다. 생쿠는 그녀의 히어로 파워로 공격하려 하지만 블레이드는 소피의 힘을 빌려 반격하고 생쿠는 기진맥진한다. 단 한 명 남았고 그녀는 블레이드를 끝장낼 준비를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어니스트의 힘을 가지고 있어 그녀의 공격에 맞섭니다. 불길이 사방으로 퍼지고 모든 학생들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그녀는 여전히 서 있고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블레이드는 그녀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의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블레이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녀는 그들에게 단 14일의 수명이 남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밝힙니다. 블레이드는 엘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블레이드는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창조주를 찾는 것을 생각한다. 엘리자는 이미 그를 찾았지만 오래전에 죽은 것 같아서 누군가 자매들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은 없었다고 밝힌다. 소피는 블레이드에게 모든 자매들을 모으라고 하고 원에게는 여전히 생존할 기회가 있다고 말한다. 원은 실패했으니 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블레이드는 살아남으면 더 강해져 그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한다. 소녀들은 그의 생각에 동의하고 소피는 원에게 자신의 히어로 능력을 사용하라고 말한다. 블레이드의 도움으로 그들의 영혼과 마음은 모두 소피에게 옮겨진다. 다음 날 우리는 블레이드가 의무실에 있는 것을 보고 소피가 그를 방문합니다. 자매들이 이제 모두 소피의 몸을 공유하게 되었고 원이 그들에게 회복해서 다시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라고 말합니다. 소피가 의식을 장악하고 블레이드는 그녀에게 괜찮은지 묻습니다. 그녀는 마치 5명의 아이를 품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지만 그들을 구해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다음 주 길가메시가 거대한 괴물이 학생들과 싸우는 가운데 또 다른 훈련 세션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날려가고 그는 용의 형태로 변신하여 괴물을 상대하지만 그녀조차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길가메시의 조수는 괴물 배송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원시 괴물이라고 말합니다. 어니스트가 불꽃으로 공격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소피는 자매들의 힘을 모두 사용하여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지만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말과 이오나가 모든 힘을 다해 괴물을 공격하지만 괴물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길가메시는 그저 웃습니다. 그는 걱정할 필요 없다며 위대한 영웅이 있으니 하고 말하자 괴물은 순식간에 한 방에 쓰러집니다.
블레이드가 점심을 가지고 오고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지만 여기서 영상이 끝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